안녕하십니까?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평생을 바쳐온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맞이하는 분들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사이에는 중년기부터 시작된 생활 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외를 넘어 오랜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의 지표로 여기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는 생각보다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값비싼 보양식이나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소박한 습관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바꾸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진정한 열쇠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실제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얻어낸 살아 숨쉬는 지혜와 통찰입니다. 이 안에는 어쩌면 독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70대 초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10년 이상의 시간을 크고 작은 질병과 불편함 속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평생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회화는 더욱 컸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은 평생을 건실한 몫으로 일해오신 박지훈, 67세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큰 재산은 없으셨지만 매일 새벽 동네를 산책하고 규칙적인 소식을 하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덕분에 연세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최연우, 당시 73세, 씨는 늘 최고급 건강검진과 값비싼 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값비싼 건강식품, 고강도의 운동, 첨단 의료 기술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은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등산과 골프를 즐기며 건강관리에 힘썼던 이상철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질병 앞에서는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특별한 운동이나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지 않았던 한은경, 82세, 할머님은 저녁마다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정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마지막 모습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저는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이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건강관리가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 습관, 이 작고 단순한 반복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한 산책으로 시작하고 식사는 늘 정해진 양만큼 천천히 즐기며 밤 9시 전후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일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분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값비싼 운동기구를 거의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과식을 경계하며 걷기를 생활화하는 평범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셨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실천들이 쌓여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올해 85세이신 윤서연 할머님은 30여 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외래 진료를 오십니다. 건강 비결을 여쭈었더니 할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침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천히 눈을 뜨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연하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과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운동이나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해온 수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식과 절제였습니다. 허기를 참을 정도는 아니지만 결코 배부름에 이르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그분들의 식사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끼 식사량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소해 보이는 실천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강수진, 82세, 할머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님은 75세의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시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 원동력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약 20분간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셨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철저하면서도 단순한 생활의 흐름이 할머님의 생명력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식사 속도였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음식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섭취하는 분들이 유독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끼 식사를 7분 내외로 빠르게 마치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평균 2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식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가량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을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뇌의 포만 중추가 충분히 자극되어 과식을 예방하며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사 시간의 법칙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흔히들 등산이나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92세까지 정정하게 생활하셨던 송재호 어르신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은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지를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걷기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골격계를 강화하며 혈액순환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역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 수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과 규칙성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서케디언 리듬을 안정시켜 호르몬 분비와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안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의 작은 화초를 정성껏 돌보시던 오미숙 할머님은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취미 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나 술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조차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은 적당히, 딱 거기까지만 이라는 말씀을 생활 철학처럼 여기셨습니다. 노후 자금 문제 또한 많은 분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은퇴 후 모아둔 전 재산을 최고급 한약과 프리미엄 영양제,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건강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문태영. 당시 73세, 어르신은 돈이면 건강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라며 깊은 후회를 내비치셨습니다. 반면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으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 오신 배지은 할머님은 노후 생활비, 유료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용돈까지 세심하게 계획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상적인 노후 자금 운용 방식은 균형에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반대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도 결국에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안정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노후 생활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분들은 대체로 수입의 약 50%를 생활비로, 30%는 미래의 의료비 및 비상자금으로, 나머지 20%는 여가 및 취미 생활에 사용하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에 대비한 의료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보장해주지만 중증질환이나 장기 요양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의 평균 의료비는 해마다 상당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입니다. 9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신 장수 어르신들은 오히려 병원비에 큰 돈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95세까지 정정하게 생활하시다 평화롭게 임종을 맞으신 임동현 어르신은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를 본인을 위한 즐거움 예산으로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과 외식을 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소소한 시간을 즐기셨는데 어르신은 이런 작은 기쁨들이 오히려 내 병원비를 줄여준 셈이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노년기 자산관리의 본질은 과유불급의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절약도 과도한 소비도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 건강과 행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회한 중 하나는 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와 같은 고백들이었습니다.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신유정, 78세. 할머님은 정작 본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 없이 희생만 하다 보니 막상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셨죠. 반면 94세까지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신 고영민 어르신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셨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배우자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10분간의 짧은 대화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건강 비결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친구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약 5년 더 길고 치매 발병률 또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가 약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고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유대감이 핵심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7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조민서 할머님은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결국 둘만 남게 되었지만 그 만남이 있었기에 끝까지 웃으며 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역복지관의 뜨개질 모임에 10년 넘게 참여하며 80대 후반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취미를 통한 연결이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모년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 이상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8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인생의 길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임종하신 서지원 할머님은 평생 직장 다니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제대로 대화 한 번 못 나눈 것이 가장 큰 한이라고 말씀하시며 입원 후 자녀들과 매일 손편지를 주고받았던 마지막 3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80대에 이르러서야 소원했던 가족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남은 삶을 훨씬 더 밝고 충만하게 살아가신 분들도 분명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통 방식이 발달하면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즐기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의 빈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소통의 질입니다.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조언보다는 공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충고와 지시만 하시던 정우성 할아버님께 제가 석 달만이라도 자녀분들 말씀을 그저 들어만 주십시오라고 조심스레 권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개월 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따님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그 만남은 할아버님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던 나영희 할머님은 지역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면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 역시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량 증가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 및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작은 식물부터 돌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 한편의 작은 화분이 어느새 마음을 밝히는 정원이 되고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 자체가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식물이 자라듯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 꾸준히 물과 햇볕을 주듯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더 생을 이어가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기 암 진단 후에도 5년 이상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차민희 할머님은 그 비결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는 연습부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였지만 그 작은 습관이 점차 마음을 밝히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었다고 하셨죠.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했던 1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과 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던 류진호 할아버님은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솔직하게 기록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새로운 요리 배우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처럼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83세의 홍가은 할머님은 매일 아침 버킷리스트 노트를 펼쳐보며 손주에게 편지 쓰기, 봄나물 무침 만들기 같은 작지만 소중한 계획들로 하루를 채워나가셨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란 단순히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내면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 그것이 바로 건강의 씨앗입니다.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곧 우리의 생명선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식탁입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89세의 문채원 할머님은 평생을 소식으로 일관하며 주변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서도 오히려 그 절제를 건강 장수의 비결로 삼으셨습니다. 배가 고픈 그 느낌조차 감사하고 즐거워 라고 하시던 말씀은 단순한 식사 철학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가볍게 조절하거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체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밥그릇에 작은 선을 그어두고 20년 넘게 그 선을 넘기지 않는 식사 원칙을 지켜오신 안태준 할아버님은 단 한 번의 약물 치료 없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음식을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합니다. 식단의 구성 또한 중요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이나 살코기를 곁들여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균형 잡힌 식단일 수 있습니다. 92세의 광미소 할머님은 밥상에는 적어도 5가지 색깔의 음식이 올라와야 해요. 초록빛 채소, 노란 과일, 흰 두부, 갈색 잡곡, 붉은 고구마처럼요. 라고 말씀하시며 다채로운 식단이 곧 영양의 균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하루 종일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뛰어났습니다. 반면 저녁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옛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고 체중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과격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만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86세의 양우진 할아버님은 4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길을 40분씩 걸으셨습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의 말씀처럼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과 평온함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무리한 운동이 관절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격렬함보다는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하루, 여러 번 짧게 나누어 움직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20분, 점심 식사 후 가벼운 걸음 20분, 저녁 식사 전 스트레칭 20분처럼 분산된 움직임이 신체 리듬을 부드럽게 하고 습관화하기에도 용이합니다. 91세의 표진아 할머님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시계가 정각을 알리면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셨는데 이러한 꾸준함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운동 중 의식적인 심호흡을 병행하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결코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완성하는 것은 매일 작고 선명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최근 만난 93세의 남숙희 할머님은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별이 참 곱네. 고마운 하루였어. 라고 속삭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순한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그녀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탱해 준 것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경제력이나 신체 건강을 넘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89세의 서동욱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내 무릎에 잠시 앉았다와 같은 사소한 순간들을 행복일기에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고, 암 환자들조차 희망을 품은 이들은 치료 반응이 놀라울 만큼 좋았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8세의 백은하 할머님은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자기암시는 면역 수치를 평균 3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열쇠는 감사였습니다. 잠들기 전 그날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진통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마지막 말은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랬어요 였습니다. 그 누구도 더 부자가 됐어야 했어 라거나 더 많이 일할 걸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했던 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그 작은 행복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54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참 잘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한 달 전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신 임유경 할머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선생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게는 그 어떤 의학서적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천히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식사는 느리게, 운동은 무리 없이 꾸준하게, 관계는 깊고 진솔하게, 마음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채우며 오늘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은 대부분 80세 이후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훈 원장님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겨루며 숨가쁘게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햇살 좋은 날, 천천히 걷는 산책에 더 가깝습니다. 남의 걸음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